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 정말 중요한 폭로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이화영이 무죄일 수밖에 없는 증거, 이화영의 무죄 증거가 오늘 딱 나왔습니다. 뭐 김성태는 이호남을 만나지도 못했다 입니다. 이게 진술이 아니야. 이거는 국정원 문건에 나와요. 경기도 문건에 나옵니다.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은 문서로 남겨요. 문서로 남겨. 그 문서로 남긴 자료 중에 이호남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이호남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문서만 아니고 사진에도 포함이 안 됐으면 없는 거지. 경기도 문서에만 없다가 아니라 국정원 문서에도 없대. 자, 김성태가 이호남을 만나서 돈을 줬다. 이게 법원 판결의 기본 얼개죠. 따라서 김성태하고 이호남이 만나지 않았다면 돈을 줄 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김성태가 이호남을 만난 적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김성태가 이호남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여러 번 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호남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정말 중요한 대목. 그러니까 법원이 김성태의 진술을 신뢰해가지고 이호남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신뢰해서 유죄라고 판결했던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거지. 즉, 김성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김성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호남 만나서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줬다. 오로지 그 진술 하나만을 가지고 법원은 유죄를 때렸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김성태가 이호남을 만나지 않은 날이 있었다는 거지. 아니, 이호남이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았었다는 거야. 그러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런데 그러면 김성태의 진술 믿을 수 있는 거야? 걔는 그러면 만나지 않았던 사람한테 만났다고 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줬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아무렇게 막 지어내는 사람이네? 그러면 얘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부터는 안 믿는 거야? 예. 이렇게 되면은 얘 김성태의 진술은 물증이 뒷받침되는 것만 믿어야 돼. 그죠? 자,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하죠. 검찰은 이화영이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 800만 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800만 불 전체가 송금이 됐다고 인정을 해요. 다만 그 중에서 270만 불만 유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800만 불 전체가 송금됐다는 건 다 인정을 해. 인정하는 이유는 근거는 오로지 김성태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 800만 불이 일부는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은 스마트팜 비용,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이렇게 해서 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딱 하나, 김성태의 진술뿐이야. 증거는 그 하나밖에 없어. 김성태의 진술뿐이야. 김성태의 진술을 어떻게 믿지?
안부수하고 말이 똑같아. 그리고 김성태가 뭐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이게 법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자, 이게 법원이 이화영한테 중형을 선고한 근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김성태 진술만 믿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거예요. 이거 대장동하고 되게 비슷하죠. 유동규 진술 하나만 믿고 유죄 선고한 거 아니야. 여기는 김성태만 믿고 유죄 선고한 거고, 거기는 유동규만 믿고 유죄 선고한 거고. 아니, 대한민국 법원 뭐 있다고야. 아니, 사람 말만 믿고 유죄 선고해도 돼?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 그런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데 오로지 진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막 해도 돼? 이거 법원이 이래도 돼? 예, 대한민국 법원이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이화영 쪽의 반박에 대해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건실한 기업인인 김성태가 그럴 리가 없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건실한 기업인이래 김성태가. 짓불. 자, 아무튼 법원은요, 이 중에서 북한에 돈을 준 시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9년 5월, 7월, 11월 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북한에 돈이 갑니다. 예. 이렇게 돈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200만 달러, 300만 달러, 뭐, 그리고 나도 또 300만 달러, 200, 300, 300, 뭐 이런 식으로 돈이 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판단을 내려놔요. 자, 그래서 송금한 시기를 2019년 4월 혹은 5월, 그 다음에 7월, 11월, 뭐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019년 7월 여기 이화영 공소장 중에 리호남 100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필리핀 부분입니다. 자, 이 시기는 2019년 7월이고요.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나서 70만 달러를 한 번에 주고 그 뒤에 30만 달러를 더 주고 하여튼 그래서 총 100만 달러를 줬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100만 달러의 명목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자금이었대. 하여튼 자, 이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아시아 태평양 평화국제대회 제2회 대회가 열리는데 바로 이 대회에 북한 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북한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리호남이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나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1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70만 달러를 먼저 주고 30만 달러는 나중에 줬다 이거예요. 이 장소가 어디? 예, 필리핀 마닐라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시 제2회 아시아 태평양 평화 국제대회 때였다는 겁니다. 자, 날짜 잘 기억해 주세요. 2019년 7월입니다.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리호남이 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과 김성태가 있어야지 이 진술은 성립을 합니다. 이 얘기는요,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자, 이 판결문은 이화영 부지사 판결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정이 김성태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고 하면서
김성태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던 김태헌은 김성태가 리오남에게 전달한 2019년 7월경 70만 달러, 2020년 1월경 30만 달러의 자금 마련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9년 7월경 제2회 국제대회, 그러니까 필리핀 아태 평화 국제대회입니다. 김성태의 지시로 비상장회사 자금으로 11억 원을 만들어 환치기업자 목현수를 통해 필리핀에 보낸 사실이 있다 라고 기재를 하고 있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판결문에도 이렇게 2019년 7월에 70만 달러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서 보냈다라는 게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등장합니다. 여기에 판결문에도 분명히 리호남은 등장해요. 리호남. 자, 그죠? 자, 이처럼 김성태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대회 아태 평화 국제대회에 참석해서 리호남한테 돈을 준 걸로 판결문에도 딱 적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바로 이 자리에 리호남이 안 갔다고, 필리핀에 간 적이 없다고, 그 자료가 어디에 나온다고? 예, 두 군데에서 등장한다고. 첫 번째 경기도 자료, 두 번째 국정원 자료.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방북병 대납이라고까지 조작한 이 사건이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밝히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밝혀갈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2019년에 아태평화교류협에서 북한의 이호남에게 쌍방울 쪽에서 70만 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검찰의 수사 내용, 기소 내용, 그리고 판결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이호남은 당시에 필리핀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밝히려고 합니다. 우선 사진 여기 세 개를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왼쪽 것은 당시 북측에서 경기도에 북한 참여 인사 명단을 보내면서 비자 발급을 직접 해달라, 비행기 표까지 끊어달라고 하는 북측에서 경기도에 보낸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경기도에서 북측에서 보낸 문서를 토대로 만든 양식, 북측 참석자 명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6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리호남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당시에 북측에서 참석했던 그 6명과 그리고 우리 이제 경기도 인사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인데 여기에도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화영 제1심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방북 비용으로 리호남에게 이 아태평화 번영 국제대회 필리핀에서 70만 불을 지급했다라고 검찰 조사와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완전히 허위라는 증명입니다. 경기도 어느 문서에도 이것이 없습니다. 이제 네, 보셨죠? 당시 민영배 의원이 공개한, 이번에 민영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보면은요,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따로 지금 확보를 못해서 자세히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시
그 북한 대표단을 만나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기념사진에도 이호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 필리핀이 어떤 데냐면요, 북한하고 수교가 안 돼 있는 국가예요. 필리핀은 북한하고 수교가 안 돼 있어요. 왜? 필리핀은 지금 뭐냐 공산 반군이 좀 있습니다. 그 내전 상태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공산 반군이 존재하는데 공산 반군이 존재하니까 북한하고 필리핀 정부하고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 이 북한이 필리핀 내부의 공산 반군한테 무기를 공급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하고 이 필리핀하고 사이가 나쁘고 미수교 국가입니다. 따라서 북한 사람이 필리핀에 들어가려면은 별도의 비자를 따로 내야 되고 신원 보증인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가 필요하다? 한국한테 신원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사람하고 필리핀에서 열리는 그 남북 평화 회의 뭐 이런 걸 하려면은 남한에서 북한에 신원 보증을 해줘야지 북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북한에서 우리 대표단이 요 사람이 갈 거니까 이 사람 비자 좀 부탁할게요라고 보내줘야겠지. 예. 그러면은 북한 대표단이 누구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겠죠. 그죠? 근데 북한 쪽에서 보내준 대표단 명단에 누가 없다고? 리호남이 없다고. 지금 민영배 의원이 밝힌 내용은 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사진에도 없다고. 그러면은 리호남은 필리핀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요, 경기도 문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국정원 문서에도 등장합니다. 남북한의 이 교류와 협력 이런 단계가 있으면 남북한의 접촉이 있잖아요. 그럼 국정원이 항상 따라붙어요. 도청 다 됩니다. 그러면 국정원 문서에는 리호남하고 만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까? 예. 거기에도 보면은 리호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표도 또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이호남이 누구냐 하는 것과 이 회담의 이 행사의 북한 측 대표 이종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호남은 첩보 공작관이며 인민군 총참모장 산하의 정찰총국 특무상사급입니다. 아태협과 경기도와 함께 사업을 했던 아태평화위원회는 이종혁이 위원장이며 이종혁은 통전부장, 즉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의 직속이며 장관급 인사입니다. 북한의 대표단에 아태위와 만약에 이호남이 포함됐다면 국정원은 바로 그 순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태위라고 하는 공식 외곽기관에 비해 정찰총국은 정보기관, 첩보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국제대회를 국정원은 낱낱이 추적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해서 북경 수도공원에 도착, 그 다음에 아키노 필리핀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누가 영접을 갖고 누가 북측 대표단으로 왔는지까지 매우 상세하게 일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일의 모든 일정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이호남은 없습니다. 이호남이 왔으면 국정원 주시 대상 1호에 가까운 이호남은 우리 기관에 포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그 행사 기간 중, 기간 후 무조건 포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경기도 관련 사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국정원이 갖고 있는 많은 사진에도 이호남은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모르게 만났을 거다.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라고 하는 지자체와 사업을 연결하는데 이종혁이라고 하는 통전부 직속 장관급 인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무상사급인 리호남을 만나겠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3건의 문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7월 18일 문건이 있고요. 7월 22일 문건이 있고 7월 29일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은 이 세 종류의 문건은 매우 상세하게 누가 참석해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는가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안부수와 신명석 국장이 싸웠다. 안부수가 이화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행사를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와 사업하지 않겠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호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 군데에서 나온 자료라면 갸우뚱할 수도 있겠지만 두 군데서, 특히 하나는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빼박 아닌가요? 김성태의 주둥아리에 의존해서 내린 1심 판결과는 이 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화영 부지사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김성태 말만 믿고 유죄 판결을 내린 신진웅과 하는 그 판사, 이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자, 대한민국 법원이 이러합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과 그 당시의 흐름에 따라서 눈치 보기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이 바뀌는 이 개떡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성태 같은 조폭의 입에 놀아나는 사법부라는 게, 조폭과 언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조폭하고 깐부 먹는, 한동훈 표현을 들자면은 조폭하고 깐부 먹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에?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야, 참 얼척없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번 이 증거들로서 확인된 것은 리호남은 필리핀에 간 적이 없어요. 따라서 김성태는 리호남한테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성태의 진술, 신빙성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만난 적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저 연변에서는 만난 적 있지. 그때도 돈을 줬을 수도 있지. 그런데 딴 건 몰라도 돈의 목적까지 과연 신빙할 수 있느냐? 예,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 정말 답답한 건요, 이런 중요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쓰셨던데 한 군데 나왔어요. 참, 이러니 애완견 소리 듣는 거 아닌가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됐을까요? 판사 검사만 탄핵하는 게 아니라 기자도 탄핵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기자도 탄핵. 아, 정말 정말 요즘 보면서 너무 가슴이 무겁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